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전에 아무래도 수업할 시간이 별로 없고 시험 준비할 시간도 별로 많지 않아서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를 5단원부터 함께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발달과 시장 경제, 쉽게 얘기하면 시장 경제와 금융에 관한 학습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 체제를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유재산제,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바탕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자본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그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상업자본주의로서 15세기 말에 신항로가 개척되면서 절대 왕정에 이제 아무래도 중상주의 정책에 힘입어서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제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 상업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영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산업혁명으로 그동안에 간의 수공업이었다면 공장제 기계공업의 발전으로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장의 것을 어때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고 그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서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그러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세기 말에 굉장히 거대한 소수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점 자본주의가 이렇게 전개가 돼서 이제 19세기 초는 어때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오히려 소득이 이렇게 분배하는 데 있어서 불평등과 같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이제 비판한 사회주의 사상도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1929년에 정말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발달했는데 이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케인스가 얘기하기를 그동안에는 어때요? 시장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뒀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수장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뉴딜 정책과 같은 그런 실업 부재라든가 정부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1970년에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기는 불황되면서도 물가까지 이렇게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증가하고 여러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도 별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정부의 개입은 자원 분배에서 또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라고 해서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신자유주의를 하이에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경제가 그러한 방향으로 갔지만 지금 본다면 신자유주의도 오히려 지금 빈익부인 부익부의 그런 형태로 일어나서 이것도 지금 많은 문제가 없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보다 이제 경제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시장 경제가 이런 자유로운 이익 추구하고 경쟁에 기초해서 어떤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 시장 경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선택된 것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고 그 대안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선택을 할 때 편익과 비교해서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이나 이득이라고 했고, 비용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기회비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것 중에서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기회비용이라고 했죠. 선택한 대안을 위해서 지출하는 그러한 비용, 이것이 명시적 비용이었고, 그 다음에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대안이 갖는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돼서 기회비용은 항상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매몰비용이라고 해서 이미 지급을 해버렸어요. 해서 이제 다시는 해소할 수 없는 비용이란 거죠. 그래서 선택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니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몰 비용은 항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합리적 선택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한계와 시장 실패의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한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가 돼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을 때 그것을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 실패에는 불안정 경쟁, 공공재 부족, 외부 효과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불안정 경쟁에서 독점이나 과점 시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독점은 뭐냐면 공급자가 하나인 거죠. 우리 동네에 방앗간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독점인 거죠. 그 다음에 과점은 공급자가 소수인 거죠. 본다면 휴대폰, 우리 이 통신사로 보면 어때요? LG, SKT, KT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수 이런 것의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공급자는 생산을 아무래도 줄이자.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서 이윤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공급을 그만큼 이렇게 줄 때 생산량을 또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면 어때요? 굉장히 거기밖에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이윤을 얻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하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안정 경쟁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재 부족이라 해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나와가지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경합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서 뭐냐면 이것이 무임승차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원리에 충실한 민간 기업에서는 담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 아무래도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회가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배제성, 비경합성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외부 경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대가가 없다 보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도 대가를 못 받으니까 적정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거기에 다른 어떤 벌금이라든가 이런 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생산 수준보다 굉장히 적정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거나 소비가 된 거죠. 이것을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를 합해서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 시장의 한계와 실패 중에서 불안정 경쟁, 공공재 부족, 외부 효과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시장 실패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을 의식하는 비합리적 소비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편승 효과 또는 밴드웨건 효과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 산다거나 자신도 그렇게 구매하는 것, 이것이 편승 효과가 되겠고, 두 번째는 속물 효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물건은 싫어. 그래서 남들과는 좀 특별하거나 특이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속물 효과에 속하고, 자신의 부나 소득 수준, 사회적 지위를 남에게 과시하고자 소비하는 현상, 배불른 효과라고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배불른 효과에서는 뭐냐면 이러한 가격이 오르면 더 오히려
이제 수요량이 증가하는 아주 이상한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 세 가지는 비합리적 소비의 유형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의 작동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독과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점과 과점에서 가격을 올린다거나 담합을 하는 거죠. 얼마를 올린다거나 올리지 않든가 이런 게 독과점 기업들의 행포를 규제할 수 있는 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기업 간에 또 공정한 경쟁 촉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 촉진을 해나가야 되겠고, 공공재 생산에서 아까 나왔지만 이러한 공공재는 국방, 치안, 공원, 기상정보 서비스, 거리, 공항, 이런 것도, 부두, 항만 이런 것도 전부 공공재인데, 이런 것도 어디에서 정부에서 공급을 해 나가는 거죠. 공공재 생산 이것도 정부의 역할인 거고, 이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제한한다든가 이제 직접 규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외부 경제가 발생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해 준다든가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든가 그런 혜택을 줘서 생산과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해 나가는 거고, 또 외부 불경제가 나타났을 때는 어떤 벌금을 부과한다든가라고 해서 생산이나 소비를 줄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부 경제나 외부 불경제,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아까 외부 효과라고 했죠. 그래서 외부 효과를 개선하는 거, 이것도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사회보장 제도라든가 누진세 등 소득의 재분배 정책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잘 산 사람은 너무 잘 산 거, 진짜 못 산 사람은 너무 못 살고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빈부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소득의 재분배 정책도 어디에서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공정한 경쟁 촉진, 공공재 생산, 외부 효과 개선, 빈부격차 문제 개선까지 해야 된다는 거,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업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기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가 되는 거고, 생산 요소의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에서는 어때요? 생산 요소, 노동, 자본, 토지를 기업에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게는 공급이 되는 거고, 기업에서는 수요자가 되는 거고, 이제 기업에 의해서 이제 이런 거 제공이 됨으로써 임금과 이제 지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생산 요소의 하나의 이제 수요자가 되는 거죠. 재화 서비스의 하나의 공급자면서 생산 요소의 소비 수요자가 되는 것이 기업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생산 활동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윤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거. 기업가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제 기업가다라고 하는 거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 과정에서 소비자도 만족을 해나가면서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서 이러한 윤리를 지키고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이제 노동자의 그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해야 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기업가의 그러한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노동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아까 정부, 그 다음에 기업, 노동자의 역할이라고 하면 노동자 역시도 어때요? 이제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되고 적정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상권이라 해서 노동자는 이러한 기업가와 대등한 그러한 위치에서 근로 조건을 이게 유지 개선하고 이제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단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단결권이라고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기업가와 근로조건에 관해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파업 등의 방법으로 기업가에 대항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는 이제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 임금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노동자 역시도 근로계약에 따라서 이제 성실히 업무 수행을 한다든가 생산성 향상에 이발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 발전을 위해서 소비자는 소비자 주권이라 해서 소비자 행동이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비를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자원 분배의 그러한 방향이 결정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소비자가 이렇게 선호한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시장에서 자체로 감추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행동이란 게 그러한 시장의 어떤 역할까지도 자연 배분의 방향까지도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 이것이 소비자 주권인 것이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소비자 기본법이라든가 한국 소비자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선택하려고 하는 소비 형태가 윤리적 소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업이 건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이제 정의로운 체제가 구축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윤리적 소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상품을 만든다든가 또 지역사회에 이바지한다든가 공정무역 상품을 소비한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윤리적 소비를 또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156조 국제분업과 무역 발생에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절대 우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이 상대 국가보다 낮은 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절대 우위를 가진다 라고 하는 거고, 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때 이러한 것은 이 상품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제 분업을 해나가고 이렇게 무역에 관한 개념을 볼 때 뭐냐면 이렇게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이렇게 보면서 그 각자의 특수한 그러한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자기 국가에서 생산하기에 유리한 것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특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절대 우위에만 있으니까 우리는 뭐 다른 국가 무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각자 이제 유리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특수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특화해서 생산하는 그러한 관계가 국제 무역이 됩니다. 그래서 무역은 국가 간의 거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국제 분업과 무역도 각 국가가 자연 조건과 생산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만들더라도 아무래도 생산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국은 생산 조건에 따라 상품을 특화해서 교환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시장경제 금융에 관한 그러한 학습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7단원 문화에 대해서 함께 또 학습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데 어디가 없어요? 어디? 어디가 없어요? 아니 네가 이제